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한 주를 시작하고 또 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이 남겨져 있는 만큼 저희가 그 부분 짚어보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을 한 이후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네. 되게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신다, 편하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 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채금리 얘기부터 당연히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이것을 얼마나 반영하게 될까? 그러니까 3%를 넘어서면서 사실 어찌 보면 2.9%나 3%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심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의 시장 영향력을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결국 지난주 초에 3% 선을 넘어섰죠. 예. 그래서 3%라는 것이 특히 이제 상징적인 것이 지난 2014년 초, 2013년 말에 이른바 테이퍼, 예. 양적 완화, 제3차 양적 완화 테이퍼를 개시한 직후에 이제 3% 선을 넘어섰다가 그 뒤에 결국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3%라는 숫자를 전혀 보지 못했었는데 그 말은 다시 판단해 보면은 미국 경제 내지는 전 세계 경제라는 것이 국채 수익률 3%라는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상태구나라는 예.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했습니다. 그런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3%라는 그 수익률을 지난주 초에 결국 달성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주 후반에 가서 다시 미끄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 2.96%, 97% 이 수준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과연 그 미국 경제 내지는 세계 경제가 이 3% 선을 라는 금리를 못 견디는 것이냐, 예. 그만큼 취약한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경제 내지는 세계 경제가 그만큼 취약한데 다른 어떤 이유,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예.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너무 급하게 한다든가, 내지는 미국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적자 국채를 발행을 너무 많이 늘리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3% 금리를 그냥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그런 그 상황에 교차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넘고 그 다음 날 뉴욕 증시를 보자면 어느 정도 그래도 받아들일 여력은 좀 남아 있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어떻게 될지는 시장 심리만 아는 거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채금리와 관련해서는 뭐 다음 마지노는 한 3.05가 될 것이다라고 노무라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과연 다시 한번 근접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워낙 발표되는 굵직한 지표들이나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표 중에서는 어떤 거 좀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3%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연기금이라든가 예. 심지어 일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매력적이니까 많이 샀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3.05%라는 것을 넘어서면 견디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3.05%라는 것은 2014년 초에 달성했던 전 고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2011년 여름 이후 최고치가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상징이 이제 돌파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 후반에는 어떤 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라든가 예. 거기에 수반돼서 나온 물가 지표라든가 별도로 발표된 1분기 고용비용지수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실 실제로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번 주에 만약 물가 관련 지표, 고용 관련 지표, 임금 예.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은 수익률이 지난주 후반에 되떨어졌던 것이 좀 오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3월 PCE 물가라고 합니다. 예. 개인 소비 지출, 소비를 얼마나 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거기에 수반돼서 역시 이제 물가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주에 1분기 GDP에 섞여서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3월치만 분리해서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1분기, 특히 이제 3월에도 계속된 물가 상승 압력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은 수요일에 예정된 예. FOMC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FOMC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과연 좀 어떻게 나올까? 약간 맥파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좀
더 추가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 이번 FOMC 성명서가 그 비둘기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매파 쪽으로 그 기울어서 예, 나오죠.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률이 그게 훨씬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은 좀 매파적인 FOMC 성명서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가격에 어느 정도 또 반영돼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실제 발표되는 것을 그 볼 때는 이미 이제 반영되는 기대치하고 실제 발표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상대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이번 FOMC 성명서에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은 FOMC가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을 하느냐. 두 번째,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번 6월에 금리 더 올릴 것이다 하는 신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신호를 켰느냐.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그 지난 3월 점도표에 전체 그 금리 인상 횟수를 3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간 4번에 기울었는 3번이었습니다. 예, 이미 뭐 그렇게 기정사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4번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성명서에서 4번 금리 인상 횟수를 올릴 것이다 예. 하는 이런 이제 뭔가 그 신호 내지는 언질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미 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4번 금리 인상이 50%를 넘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 5월에 과연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이것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테고요.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또 시장과 사실 이쪽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연관을 짓고 이게 우리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까지도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제 우리 시장에까지 부정적이냐 한 네.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 배경을 꼽자면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커지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미국 성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총 3번 올리려고 생각했던 거를 뭐 4번 올리기로 한다든가 예. 올해 4번 올리기로 한다면은 내년에도 그러면 더 이제 인상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6월 점도표에서 관심이 올해 4번뿐만이 아니라 그럼 내년에도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금리 인상 전망.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증액입니다. 왜 증액이 되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말에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를 한 1.5조 달러 더 늘리는 식으로 감세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법을 바꿨고요. 올해 들어서는 미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2년 동안 약 한 3천억 달러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출 늘리기로 한 거는 규모는 작지만은 기간이 이제 짧은 기간에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팩트는 감세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1년에 거의 뭐 1조 달러, 1.5조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될 전망이고요. 적자를 낸다면 아무래도 빚을 더 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도 증자를 한다라고 이제 기업이 공시를 하면은 대개의 경우 주가가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 회사 재산은 똑같은데 예. 주식 수가 늘어나면 이제 희석이 네. 되는 것처럼 예. 역시 이제 그 국채 시장에서도 국채 발행을 늘린다고 하면은 네.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즉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예. 국채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은 당연히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가뜩이나 뭔가 무상증자 느낌이 더 강해요.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으로 생각을 예.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채 그 발행이 늘어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금리를 많이 안 주면 내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도 배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식 배당 수익률이 미국 같은 경우 S&P 500이 1.9%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넘어섰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을 다 배당하는 건 아니고 예. 일부는 남겨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회사 유보하는 것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어닝 일드라고 하는데 예.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미국 주식의 어닝 일드 매력까지 이제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어닝 시즌에서 굉장히 그 서프라이즈가 연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국채 수익률이고 그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미국 적자국채 발행 증액인데 마침 수요일 날 FOMC가 있는 수요일 날 몇 시간 전에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국채 발행을 그 많이 늘리게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겠지만은 이거에 따라서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그 필립스 곡선이 나왔는데요. 경제학 배울 때 책에서 기본으로 나오긴 하는 건데 네. 자료 준비하셨으니까 그거 잠깐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경기가 좋고 고용이 좋아지면은 물가가 오른다. 당연히. 임금도 오른다. 예. 근데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경기가 좋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고용도 굉장히 그 좋아지고 실업률이 대폭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못 오르고 눌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경기,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의 서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실업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르던 물가와 임금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뭐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는 이 필립스 곡선이 죽었다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도 그렇게 빠르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예. 이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역시 우리 이제부터 굿모닝 마켓워치 소속 전담 교수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학 이론까지 전해드리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도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